임종 요양 보고가 되겠습니다. 네, 임종이 임박했을 때의 징후. 점차 피부색이 붉게 변한다. 그렇죠.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이 임종 요양 보고는 두 문제 나오는 데 있고 네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평균 두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기출 오답 문제도 많고요. 조직의 문제도 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종이 입학했을 때의 징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한다.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이 떨어지죠.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동공이 좁아진다. 동공이 확대됩니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둔감하고 둔감하게 반응하거나 없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걷는 방법. 가족의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대상자가 만나고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자지 않도록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흔들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편안하게 쉬게 한다. 호흡 양성이 체인스톡. 호흡으로 변화하면 머리를 낮춰준다.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상체와 머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억제시킨다.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 않다. 임종 대상자들의 심적 변화에 대한 설명. 아까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정정합니다. 임종, 말씀하십시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느끼죠. 자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두려움을 느끼죠.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 한다. 고립되고 싶어 하지 않죠. 임종이 갖고 온 대상자의 돕기 방법. 머리를 낮춘다. 침상머리를 높여준다. 똑바로 눕힌다.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지식을 예방한다. 전기담요를 사용하여 보온한다. 전기담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둔다. 혼자 있으면서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놓는다.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옆으로 돌려눕힌다. 베개로 다리 밑을 받쳐준다. 이제 대상자의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조명을 밝게 한다.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 의치는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한다.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서 의치 용기에 보관할 건지는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시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준다.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시트는 대상자의 어깨까지 덮는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가족을 대신하여 대상자의 유품을 정리한다. 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족을 돕는다. 요양보호사는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슬픈 감정을 가족에게 표현한다.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하며 염려하지 마세요라며 말하며 격려한다.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한다.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핵심 쪽집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임종이 임박했을 때 징후가 아닌 것은 임박이에요? 점차 피부색이 붉게 변한다. 2.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4.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5. 항문이 열리면서 대변이 나온다. 답은 1번이죠? 네. 피부색이 붉게 변하는 게 아니고 파랗게.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한다. 임종의 적응 단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병이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2.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말하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여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3. 타협.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등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우울,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5. 수영, 나는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 78세면 살 만큼 살았어. 정답 뭐 같아? 이건 모르겠어요.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시험 문제가요. 네. 임종의 적응 단계의 순서 나와요. 순서. 네. 순서. 임종 적응 단계 순서가 있어요. 예, 처음에 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분노해요. 그다음에 타협합니다. 그다음에 수용하고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임종 적응 단계예요. 참 아니야 뭐 나오잖아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자신의 병의 네. 심각함을 근데 부정하죠. 분노합니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식으로 분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그래도 우리 아이 시집장가할 때로 살게 해줘.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을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그건 아니죠.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수용이에요. 수용 단계죠. 수용 단계. 난 이미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은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78세만큼만 살아 더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우울이라는 뭐냐면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게 하는 거, 우는 거. 이게 우울이에요. 여기서는 임종의 단계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2. 가족의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3. 음식이나 수분을 잘 먹지 않으려 할 때 글리세린의 적신솜으로 입술을 닦아준다. 4. 주변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걱정으로 불안해한다. 5. 반응이 없어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답은 뭡니까? 아까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 관리를 옳지 않은 것은 1.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3.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4.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깨끗한 시트로 어깨까지 덮어준다. 튜브나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직접 제거한다. 5번이군요. 응급상황 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문제씩 나옵니다. 여기도. 우선 기출 오답 바로잡기 바로 들어갑니다. 응급처치 돕는 방법. 가족에게 알리는 응급처치를 한다. 119 신고를 신속히 한다. 시설장에게 보고 지시를 기다린다. 요양보호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를 한다.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한다.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나이가 많은 대상자로부터 처치한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가급적 옮기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다.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약약품은 즉시 버린다.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질식 응급처치 방법. 질식. 손을 넣어 빼낸다. 손을 넣어 빼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숙이게 하여 등을 세게 두드린다.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복부의 입부분, 이거는 뒤에서 이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뒤에 가서 복부의 입부분을 잡고 후상방향으로 심차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질이 뱉어내도록 합니다. 경련을 일으켰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경련이네요.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머리를 올려준다.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댄다. 경련이 일으킬 때는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면 됩니다.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한다. 체온 유지를 위해 단추를 잠궈둔다.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혀를 깨무지 않게
수건을 말아서 입에 넣는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거즈를 넣어준다. 입에 물을 넣어준다.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못 본 척하며 지나가 버린다. 경련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꽉 붙잡는다. 침대로 신속히 옮긴다.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3도 화상을 입었을 때의 증상. 수포가 형성된다. 피부색이 붉게 된다. 약간의 부종이 있다. 피부의 상피세포층과 진피세포층의 일부까지 손상된다. 3도 화상을 입었을 증상이 아니라 2도 화상 증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 흐르는 수돗물을 팔을 직접 댄다. 미지근한 물을 부어준다. 차가운 얼음으로 문지른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 그냥 네. 네. 화상 부위에 옷을 입히고 찬물을 부어준다. 옷 위로 찬물을 부어서 그냥, 식힌다.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벗긴다. 예, 한번 옷을 벗기면 안 되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반지와 같은 기주품은 빼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빼야 돼요. 통증이 있으면 치약을 발라준다.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바르면 안 됩니다.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물집을 터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골절이 됐을 때 대처 방법. 골절. 스스로 움직여 침대에 눕게 한다. 일어나도록 하여 상태를 살핀다. 마사지한다.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예, 골절인 경우 냉찜질을 합니다. 손상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튀어나온 뼈는 똑바로 맞춘다.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부러진 손목뼈를 맞춰본다. 손목을 돌려본다. 파스를 붙여준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출혈이 있는 대상자의 응급처치. 맨손으로 직접 출혈 지점을 압박한다. 장갑을 착용한다.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을 해야 합니다. 압박 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붕대는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꽉 조인다. 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꽉 조이지 않게 하고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한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둔다.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둔다.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항상 높게 위치한다. 네, 핵심 쪽집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할 때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진솔을 감싸서 명치 끝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예, 맞습니다. 2.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는 것이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5. 길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대상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네. 그 1번은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하임니히법이라고 해요. 하임니히법.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네. 지식이 있을 경우 어떻게 음식을 토해내게 할 것이냐 조절하면 돼요.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 명치 끝에 해서 후삼방향으로 위로 옳지.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이제 넘기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하임니히법. 따라해 보시죠. 하임리법. 하임니히법. 네, 하임리법. 네, 잘하고 계신가요? 네,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몰라봤습니다. 예. 스카우트 대장 출신입니다. 아, 예, 그걸 몰랐네요. 그거 진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우스도 공잡해서 있고요. 잘랐었네요. 네. 네. 그래서 답은 뭡니까? 네. 아까 답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번이 답이죠. 네. 경련이 이렇게 쓰러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가운 대상자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그 수건을 받쳐준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세균 감염에 우려한 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일차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기도 확보이다. 2. 환부에 붙은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4.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찬물에 15분 이상 씻어낸다. 5. 반지와 같은 기저분은 빨리 빼고 물집이 생기면 즉시 터치려 준다. 네, 뭐가 선택입니까? 네. 물집이 생기면 천천히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예. 출혈과 골절이 의심될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근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2. 골절이 의심될 때는 냉찜질을 해준다. 3.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둔다. 4. 골절이 됐을 때는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5. 출혈이 있을 때는 압박분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네, 뭐가 다른가요?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절이 의심될 때는 온찜질이죠. 냉찜질이 아니라. 아니 저 그때 오늘 하게 되면 큰일 나죠. 냉찜질이 맞죠. 아, 골절이죠? 네, 네. 제가- 네. 이제 압박 붕대를 네. 손목 꽉 조이게 하면 안 되죠. 네. 꽉 조이지 않게 해서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예, 그래도 적용입니다. 배에 한 문제씩 나와요. 기초로답 바로잡기 들어갑니다. 가슴 압박 시행 방법. 손가락을 가슴에 대면서 압박한다. 손가락으로나요 손꿈치를 놓는다. 15회 가슴 압박 후 2번 인공호흡을 한다.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외워주셔야 돼요. 네. 가슴이 최대 44cm 정도 눌리도록 압박한다. 가슴이 10cm 정도 가량 눌리도록 압박한다. 10cm면 가슴 깨지겠네요, 그죠? 응급처치 전문가라 있죠. 네. 깍지 낀 몇 손으로 cm죠? 네. 5cm입니다. 네. 예, 예. 깍지 낀 손으로 젖꼭지를 압박한다. 가슴뼈, 중고를 압박해야죠.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곧게 어깨 펴입니다. 펴서. 네, 곧게 펴야 펴서 됩니다. 어깨와 일직선이 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압박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 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한다. 호흡은 있으나 의식 없는 대상자에게 활용한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사용한다. 네. 전문가시니까 해설하시면 되겠네요. 패드는 옷 위에 붙여서 감전을 방지한다. 옷을 벗기고 부착해야죠. 그리고 누를 땐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패드 1은 왼쪽 쇄골 바로 아래, 패드 2는 오른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전구 패드를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붙인다.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 패드를 붙인다. 어떻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이죠. 네. 네. 이게 오른쪽. 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에, 네.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심장 리듬 분석 후 전구 패드를 붙인다. 전극 패드를 붙인 후에 심장 리듬 분석을 해야죠.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전부 다- 대상자의 손을 떼야 되죠. 네, 그리고 전부 다 옆에 사람들 다 피해야 물러서도록. 네. 자동 심장 충격기 시행 중엔 움직이지 않도록 대상자를 잡는다. 버튼을 누르기 전엔 다른 사람에게 환자를 잡게 한다. 절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네, 대상자의 손을 떼야죠. 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충전될 때에는 가슴 압박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충전 끝나고, 시간에 네.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심장 분석 중 음성이 나오면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네. 쭉 그 버튼을 누른다.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비율을 30대 1로 한다.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 실시 후 바로 30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인공호흡을 비율을 30대 2로 반복한다. 1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6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반복 실시한다. 시간 나보다 2분이냐 6분이냐 1분이냐 2분이죠. 네. 2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심장 충격 실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예요. 네. 그리고 연락할 때까지가 아니라 네. 도착할 때까지 네. 심폐소생술을 지속한다. 구급 차량에 타서도 계속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나와요. 네. 119대 연락한 때까지 틀린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핵심 쪽쪽의 문제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뭐 박사님이니까 문제 착착 아니요. 풀어갈 수 있겠다. 풀어보시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혈액을 공급하게 하는 거죠. 네. 네, 맞죠?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식 확인이다. 예,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보세요 해야죠. 예. 네. 3.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4.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는 시점은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계했을 때이다.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 속도로 시행하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를 유지한다. 네. 뭐가 정답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의식, 네. 3번이네요. 네. 호흡이 없거나 네. 비정상적이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네. 어떻게 발음 문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음 문장으로 바꾸냐고요? 네. 바꿔보세요. 이 심폐소생술이란 말이죠. 네. 네. 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문장이 틀린 거죠. 네.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호흡과 반응이 없는 심정지 환자만 사용한다. 2. 버튼을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1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5. 패드 1은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 2는 오른쪽 빗장 뼈에 부착한다. 1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네, 2분마다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답을 잘 알죠? 네. 다음은 자동 심장 답이 밑에 충격기. 써 있잖아요. 그건 안 봤습니다. 밑에는 안 나왔었습니다. 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예. 가 전원격이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다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전극 패드 부착. 예. 네. 일단 전원을 켜야죠. 네. 그 다음에 옷을 벗겨서 이제 패드를 붙여야죠. 네.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하죠 이제.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충격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충전할 때까지 해야죠.